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 가장 연약한 곳을 건드리는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굳게 믿었던 사람에게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경험 있으신가요? 따뜻한 온기라고 믿었던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발견했던 순간, 그 가면이 벗겨지고 서늘한 맨얼굴을 마주했을 때의 그 아찔한 감각을 말입니다. 만약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인류가 처음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기 시작한 이래로 가짜 친구라는 존재는 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카멜레온처럼 진정한 동반자인 척 다가와 뒤로는 다른 속셈을 품고 있죠. 지난 주말 모임에서 찍은 사진들을 휴대폰으로 넘겨보다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당신의 삶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던 바로 그 친구. 너무나 진짜 같았던 그 친구가 다른 사진 속에서는 전혀 다른 표정으로 누군가와 속삭이고 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며 무심한 그 표정. 그 순간 그동안 애써 무시했던 사소한 위화감들이 홍수처럼 머릿속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가짜 친구를 알아차렸을 때의 고통은 단순한 의견 충돌이나 격한 다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 즉 연결과 신뢰, 그리고 소속감의 핵심을 정면으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이 신성한 욕구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때 우리는 단순히 상처받는 것을 넘어 인간관계 전체에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겪은 그 배신이 역설적으로 당신을 가장 진실하고 의미 있는 관계로 이끌어주는 안내자가 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갈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지금 꼭 필요할지 모를 누군가에게 당신의 손으로 공유될 때 그것은 또 하나의 따뜻한 연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가면 페르소나의 심리학, 인간 정신의 깊은 바다를 탐험했던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우리에게 페르소나라는 강력한 개념을 선물했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다양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쓰는 가면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 여러 개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나 가족 앞에서나 어쩌면 소개팅에 나갔을 때의 나처럼 말이죠. 이것은 본질적으로 가짜라기보다는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뒤틀리기 시작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페르소나를 자신의 무기로 사용합니다. 과학자가 실험실 표본을 연구하듯 당신을 면밀히 관찰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누군가 연약한 속내를 털어놓을 때 당신이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봅니다. 칭찬과 비판,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유머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봅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은 바로 이 다음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장 깊은 욕구와 갈망을 자극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맞춤형 페르소나를 만들어냅니다. 혹시 만나자마자 너무 완벽하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당신의 모든 관심사를 공유하고 당신의 모든 농담에 웃어주며 거의 신비롭게 느껴질 정도로 당신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 말입니다. 드디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났어.
하는 그 벅찬 감정은 우리를 취하게 만들죠. 하지만 때로는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비춰주는 그 거울이 사실은 아주 정교하게 조작된 환상일 수 있습니다. 융은 우리가 자신의 페르소나와 지나치게 동일시될 때 진정한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성과의 단절이 타인을 착취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듭니다. 생각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조차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진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림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투사, 이제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칼 융은 그림자라는 개념 또한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스스로 외면하고 부정하며 인정하기를 거부해온 우리 자신의 어두운 부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네, 당신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말입니다. 이 그림자가 가짜 친구와의 관계에서 흥미롭게 작용하는 지점은 그들이 종종 자신의 그림자를 당신에게 투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확인시켜주면서도 뒤에서는 은근히 당신의 자신감을 깎아내리는 친구가 있나요? 그 사람은 아마 자기 내면의 깊은 무력감과 싸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호의를 베풀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하나하나 계산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아마 자신의 탐욕이나 이기심과 씨름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외면해온 바로 그 특성들을 반영하는 가짜 친구들에게 끌리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교활한 사람에게 상처받았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혹시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는 경향이 없는가? 이기적인 사람에게 이용당했다면 나 자신의 이기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당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는 특성을 구현한 사람들을 찾아 헤맵니다. 마치 내면의 갈등을 외부의 인간관계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가짜 우정의 해부학,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첫째, 피상적인 상호작용에 머무릅니다. 상황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당신은 아주 좋은 친구처럼 보이는 사람과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주말에 대해 묻고 당신의 이야기에 웃어주며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려고 할 때, 예를 들어 당신이 씨름하고 있는 두려움이나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꿈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순간 갑자기 그는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화제를 돌리거나 혹은 당신의 고민의 핵심을 완전히 빗나가는 얄팍한 위로를 건넵니다. 가짜 친구들은 잡담의 대가이지만 깊이 있는 대화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날씨 이야기, 주변 사람들의 뒷이야기, 혹은 최신 드라마에 대해 몇 시간이고 떠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한 자신, 즉 당신의 고군분투, 꿈, 두려움을 공유하려는 순간 그들은 마치 곤란한 질문을 피하는 정치인처럼 재빠르게 화제를 전환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깊이는 취약성을 요구하고 취약성은 진정한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가짜 친구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은 그들의 본래 목적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 스스로 취약해질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진짜 동기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죠. 혹시 당신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패턴을 발견한 적은 없으신가요? 지금 당신의 삶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누가 당신의 진정한 모습과 교감하고 누가 표면적인 모습만을 선호하는지 말입니다. 둘째, 조건부 지지를 보냅니다. 여기 한 사람의 진심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시험지가 있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실패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십시오. 진정한 친구는 질투 없이 당신의 성공을 축하해주고 편견 없이 당신의 슬픔을 위로해줍니다. 그들은 그것이 편리하든 아니든 자신에게 이익이 되든 아니든 당신 곁에 있어줍니다. 하지만 가짜 친구들의 지지에는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무언가 필요할 때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헌신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할 때 그들은 갑자기 일이 너무 바빠지거나 자신만의 드라마에 휘말리거나 혹은 원래 그런 건 잘 못한다며 발을 뺍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점수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베푼 모든 호의를 기억하고 대가를 기대하지만 당신이 그들을 위해 한 일은 편리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우정을 거래로 만들고 이상하게도 당신은 항상 빚진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셋째, 감정적 에너지를 착취합니다. 어떤 가짜 친구들은 심리학자들이 감정 흡혈귀라고 부르는 유형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고갈시키면서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활기차고 긍정적인 기분으로 그들을 만나러 갑니다. 하지만 만남이 끝날 무렵 당신은 지치고 혼란스럽고 어쩐지 위축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대화를 자신의 문제로 가득 채우면서 당신의 이야기에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해결해줘야만 하는 드라마를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혼돈 속에서 활기를 얻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늘 당신의 관심과 지원을 요구하는 위기 상황을 몰고 다닙니다. 감정 흡혈귀의 교활한 점은 그들이 종종 아주 서서히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약간의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처럼 보여 당신의 연민을 자극합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잖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관계가 완전히 일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항상 주고, 듣고, 지지하는 쪽인 반면 그들은 항상 받고, 요구하고, 소비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당신은 상호성을 원한다는 사실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야기가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가짜 친구의 다양한 유형들, 우리는 이제 가짜 친구들의 몇 가지 대표적인 유형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당신 주변의 관계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용하려는 자입니다. 이들은 가장 노골적인 유형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맥, 자원, 기술 혹은 영향력을 원하며 당신의 삶에 들어옵니다. 관계 초반에는 당신을 특별하고 선택받은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며 믿을 수 없을 만큼 매력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세요. 따뜻했던 연락은 뜸해지고 적극적이던 만남 제안은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은근한 경쟁자입니다. 유형에게 우정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당신의 성공은 곧 자신의 실패처럼 느껴지고 당신의 행복은 왠지 모르게 자신의 행복을 감소시킵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승리가 자신의 위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산하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종종 당신을 혼란스럽고 기운 빠지게 만드는 뼈있는 칭찬을 합니다. 그런 옷을 입다니 정말 용감하다. 혹은 나도 너처럼 커리어에 대해 걱정 없이 살고 싶다 와 같은 말들이죠.
좋은 소식을 누군가와 나눈 뒤 오히려 기분이 더 나빠진 채로 돌아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이 경쟁자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애성 친구입니다. 이들은 가장 유혹적이고 위험한 유형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카리스마 넘치고 매력적이며 비범해 보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무언가 특별한 것의 일부인 것처럼 비범한 사람에게 선택받은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친구가 아니라 관객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찬사와 인정, 그리고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그들이 갈망하는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을 제공할 때는 애정과 관심을 쏟아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지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순간 그들은 차갑고 거리를 두며 심지어 적대적으로 변합니다. 네 번째는 혼돈을 창조하는 자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마치 자석처럼 드라마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갈등이 따릅니다. 그들은 평화와 조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지속적으로 혼란을 야기합니다. 이들은 종종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자신의 잘못이 아니며 항상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을 때만 친구입니다. 이들은 여름 휴가철의 관광객과 같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주변에 있지만 폭풍의 첫 징후가 보이면 사라집니다.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고 파티에 참석하며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즐깁니다. 하지만 삶이 힘들어질 때 당신이 이별을 겪거나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거나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은 신비롭게도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어떻게 벗어나 진정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치유와 성장을 위한 길가짜 친구로부터의 치유는 먼저 그 배신감을 온전히 인정하고 처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분노, 슬픔, 혼란, 실망 등 어떤 감정이든 떠오르는 대로 스스로에게 허락하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감정들은 속고 조종당한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 처리 단계를 건너뛰려고 하지만 이는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를 남겨 미래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진짜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당신이 우정이라고 믿었던 것의 상실을 애도할 시간을 자신에게 주십시오. 치유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당신 자신의 판단과 직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흔히 촉기라고 말하죠. 가짜 친구들은 종종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하여 그들의 인식과 직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회복은 당신의 그 촉과 관찰을 다시 믿는 법을 배우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람과 상황에 대한 당신의 내적 반응을 더 잘 알아차리기 위해 마음 챙김을 연습해보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격과 의도를 평가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치유는 더 강력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거나 개인 정보를 누구와 공유할지 더 신중하게 선택하거나 지속적으로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관계를 끝내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경계선은 사람들을 밀어내는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절박함이나 두려움이 아닌 힘 있는 자리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자기 돌봄의 행위입니다. 진정한 관계를 향한 발걸음, 가짜 우정의 해독제는 진정한 관계이며 그것은 당신 자신이 먼저 진실해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필요, 그리고 한계에 대해 솔직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당신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진실하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공유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적절한 경계 안에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 자신이 진실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진정한 우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암호로 말하면서 당신의 언어를 알아듣는 사람을 찾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점진적이고 상호적인 취약성을 통해 발전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더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하면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신뢰를 존중하나요? 그들도 자신의 취약함으로 화답하나요? 이 점진적인 과정은 당신이 깊이 투자하기 전에 누군가의 성격과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양보다 질을 우선시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깊이와 진정성이 부족한 수많은 피상적인 관계보다 당신을 진정으로 아껴주는 몇 명의 진정한 친구가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칼 융은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것이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썼습니다. 가짜 친구들은 그들이 야기하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취약점, 우리의 패턴, 그리고 우리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대조를 통해 진정한 우정의 소중함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켜줍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당신에게 활력을 주고 인정받는 느낌을 주나요? 누가 질투 없이 당신의 성공을 축하해 주나요? 누가 힘든 시기에 곁을 지켜주나요? 바로 이런 관계들이 우리가 가꾸고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친구가 되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진정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계산 없이 다른 사람을 지지하고 있나요? 당신이 갖고 싶은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있나요? 가짜 우정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는 역설적으로 진정한 연결이라는 빛을 더욱 밝게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속임수 뒤에 숨겨진 심리를 이해하고 경고 신호를 인식하며 우리 자신의 내면 작업을 통해 우리는 영혼을 살찌우고 최고의 성장을 지원하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가짜 우정의 고통은 우리 삶에서 가장 진실하고 의미 있는 연결을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우리는 속임수의 희생자에서 진정한 관계의 설계자로 변화합니다. 현명하게 신뢰하고 깊이 사랑하며 진정으로 연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우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의 내면에 처음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주장되기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여정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진정한 연결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진실함으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온전한 행복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